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60세에 퇴직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도 아니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은퇴 후에도 이런저런 일이라도 해야 하나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주위에서 자주 들려오는 얼마 정도 돈을 모아야 은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려 해요. 부동산 가치, 물가 상승률, 연금 수령 시기 등등 다양한 요소가 변수가 되겠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신이 평생 유지하고 싶은 생활 수준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평생 동안 절약만 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행복한 은퇴라는 게 있으려면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비가 필요하기 마련이에요. 흔히 말하는 월 200만,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병원비, 취미활동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해지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지죠.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을 못 모았다면 은퇴는 어렵다는 뉘앙스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은퇴 준비나 미래 자금을 고민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소 겁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적어도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주변에서 실제로 겪은 사례를 3가지 정도 들려드릴 텐데요.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은퇴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퇴직하신 제 지인 이야기예요. 이분은 회사에서 꽤 괜찮은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퇴직금도 좀 나오겠거니 믿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만큼 목돈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 결혼 비용이나 집 수리 비용, 또 노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비용까지 하다 보니 모아둔 돈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재정 압박이 커지면 결국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결국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이어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좀 더 젊었을 때 미리 대비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를 많이 해요. 두 번째 사례는 일찍부터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적금,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죠.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자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지속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세까지는 적어도 5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수치를 구체화해두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 훨씬 체계적이고 동기부여가 잘 돼요. 이분은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끝에 55세쯤에는 월세 수익도 생기고 주식 배당금도 조금씩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고 계시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의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입니다. 요즘은 파이어 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도 그 개념에 꽂혀서 무작정 일을 그만두고 본인만의 사업이나 재테크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딪혀보니 월 수입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고 사업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결국 생활비는 매달 계속 빠져나가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늘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이어족 목표를 조금 수정해서 일단은 꾸준히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일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요. 다시 말해 월세든 배당금이든 아니면 온라인 사업 수익이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뭘까요?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은퇴 자금이란 건 단순히 통장에 쌓아두는 돈만 의미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배당주, 꾸준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혹은 사업 수익처럼 매달 혹은 매년 일정 수준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병원비나 돌발 상황으로 큰 돈이 나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 설정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은퇴 이후에 매달 얼마 정도가 필요하지?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활비, 의료비, 대출이자, 혹은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들릴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둘째, 투자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장기 예적금이라고 해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실질 금리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주식이나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다면 위험도 커질 수 있으니 분산 투자도 고려해 보셔야겠죠. 셋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지속성이에요. 오늘 당장 돈을 모아야지 하고 한두 달 열심히 절약했다고 갑자기 거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가끔씩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며 목표에 맞게 수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은퇴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20대, 30대라 해도 어느 순간 50대, 60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금액 못 모았으면 은퇴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 처음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현실적인 은퇴 설계를 미리 해두자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습관, 그리고 실행력을 갖추자는 거죠. 우리는 모두 퇴직 이후에도 나답게 살고 싶고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결국 경제적인 안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편안한 은퇴 라이프를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건 어떠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이왕 시작하는 거라면 가능한 한 빨리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자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삶이 늘 풍요롭고 만족스럽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모아 더 나은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시길 바랄게요.